기존에는 이 한도가 1억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2억 원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여기는 좀 중요한 게 DSR이 적용이 안 되는 주담대가 있는데요. 그것도 한도가 기존 1억에서 1.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중도금, 잔금 대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부미녀 아니다, 미녀 아니다 이런 댓글 달아주시는데 네, 미녀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대출 관련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대출 관련한 영상을 찍었는데 조회수도 높았고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8월 1일부터 대출이 풀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내용을 싹 한 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월 1일부터 이번 달부터 대출이 풀렸죠. 생애 최초 주택 대출이 풀렸는데 혹시요 은행에 가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네,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생각보다 대출 한도가 많지는 않죠. 네, 이해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계속 대출이 풀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대출이 확 다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뭐 DTI나 DSR이 걸려 있어서 생각보다 좀 아쉽다 이런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출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리는데 대출을 받아봤자 내가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신 분들 있을 텐데 오늘 관련 내용들 저와 함께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주위에서도 이 대출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의견이 뭐였냐면 좀 아쉽다. 대출을 풀어줄 거면 아예 그냥 싹 다 풀어주던가. 그것도 아니고 지금 어떤 규제는 걸려있고 대출 한도는 늘려준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가보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아쉬운 점을 말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2030 세대들은 현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 자본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나는 집을 살 때 안방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대출을 다 받아야 되는데 나머지 거실 그리고 두 번째 방까지도 못 가는 그 대출 한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사실 LTV 80%까지 풀어준다 이렇게 80%라는 이 어마어마한 수치를 말했지만 지금 DSR이 40%로 묶여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걸 체감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이 DSR이라는 게 소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저소득이 아니라 고소득을 위한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소득 기준이 높을수록 이 DSR이 올라가거든요. 한도가. 그런데 내가 만약에 소득이 낮은 직장인이다 라고 하면 사실 이걸 차별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무슨 고연봉자를 위한 대책 아닌가 라고 이렇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좀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자, 저희가요 여러분 이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댓글에요 여러분 제가 대출이 되나요? 안 되나요? 나이 때문에 걸리나요? 안 되나요? 뭐 이런 분들 많으셨는데요. 여러분 이번 대책은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을 위한 거고요. 제가 그 기준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에 주택을 구입한 이력이 없어야 되고요. 나뿐만이 아니라 세대주와 세대원도 모두 그러니까 내 가족이 주택을 구입한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계속 문의 주시는 분이 예전에 샀는데요 집을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무주택자요. 아니고요. 그건 생애 최초 주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 대신에 막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이 제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요. 아마 오피스텔도 상업용과 주거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거용이 들어가 있다면 주택
으로 간주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은행에서 자세하게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개인 사업자인데 이거 업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은행에 자세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알려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제가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점적인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내용을 핵심적으로 몇 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면요. 가장 첫 번째는 LTV 80%를 풀어준다가 핵심이었고요. 네, 이건 모두 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만 해당이 된다.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기존에는 처분 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2년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전입 의무가 옛날에는 6개월이었는데 이걸 아예 폐지를 해주겠다. 네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그 집에 전입하지 않아도 돼. 이 요건이 폐지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이라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요. 그게 한도가 1억에서 2억이 늘었다. 그 다음에 너는 DSR이 포함이 안 되는 긴급 생계용 주담대도 있는데 이것도 한도가 1억에서 1.5억 원으로 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대부분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고요. 그럼 우리가 자세하게 하나씩 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일단은 기준일은요. 여러분, 기준일은 8월 1일부터입니다. 이 기준일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여러분? 대출을 기준으로 8월 1일부터 그 이후에 실행된 대출건이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그 전에 주담대를 실행을 했다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일 기준으로 내가 대출을 실행했냐 안 했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8월 1일에 만약에 내가 그 전에 대출을 알아보고 8월 1일에 시행했어. 이러면 어때요?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행일 기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8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중요한 거는 LTV가 몇 %요? 80%로 완화가 됐잖아요. 뭐 기존의 거는 알 필요는 없지만 다시 한번 보면 지금 투기 과열지구 서울은 50에서 뭐 60 이렇게까지만 해당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60에서 70%까지 됐었는데 이게 모두 지금 너 투기 과열지구 뭐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 포함 없이 모두 이제 80%로 이뤄내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소재 지역,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대출 한도가 4억에서 최대 6억으로 늘어났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내용은 아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처분 기간 그리고 전입 의무가 이게 바뀌었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건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기존에는 내가 만약에 있었어요. 그런데 6개월 이내에 내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고 신규 주택의 전입 의무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2년으로 완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규제 지역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기간과 그리고 전입 의무에 대한 규제가 바뀌었는데요. 전 이거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이 규제가 옛날부터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작 완화됐어야 되는 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요. 만약에 규제 지역에서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 주택이 팔려야 말이죠. 안 팔리면 어떡하겠나요? 그래서 그 기간을 2년으로 완화했습니다. 6개월이 아니고 너가 처분을 할 때 2년 안에 해라고 한 건데 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지금 아무리 집을 내놔도 집이 안 팔리는데 기간이 늘어난 거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입 의무가 폐지가 됐어요.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피 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전입 의무 때문에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해야 되는데 그 집에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집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전입의무를 하면 이 세입자가 쫓겨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이것 때문에 제가 그 집을 못 산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전입을 안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이 전입 의무가 폐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가능한 게 뭐냐면요. 내가 갭 투자를 해도 된다는 의미겠죠. 신규 주택에 내가 전입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세입자가 살고 있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내용은 조금 밑에 따옴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자, 분양주택에 대한 기준입니다. 자, 보세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중도금 대출 시에, 내가 중도금 대출 시에 시행일 이전에 중도금 대출을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신규 주택이 준공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후에 6개월 내에 기준주택을 처분하면 시행일 이후에 잔금대출 약정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이 복잡하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요. 8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이전에 중도금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시행일 이후에 잔금 대출을 받더라도 완화된 규제, 대출 규제를 더 완화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좋은 게 뭐예요? 기존에 이게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분양을 받을 때 중도금 대출과 그리고 잔금 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더 늘어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 내용은요. 일단은 생활 안정자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긴급하게 내가 생활 안정을 위해서 주담대를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기존에는 이 한도가 1억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2억 원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여기는 좀 중요한 게 DSR이 적용이 안 되는 주담대가 있는데요. 그것도 한도가 기존 1억에서 1.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 기존에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보다 늘어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요거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 주택의 처분에 대한 기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방안도 나왔는데요. 기존에는 예외가 없었어요. 예외 사유 없이 너는 무조건 6개월 안에 처분해야 돼. 너 만약에 6개월 안에 집 처분 안 하면 우리 주담대 회수할 거야. 이렇게 너무 강력하게 대출 규제를 했었죠.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이번에는 여신 심사위의 승인을 받으면 너가 기간을 연장해 줄게. 다만 천재지변이 있거나 뭐 공공재개발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불가피한 사회 이런 이슈일 경우에는 우리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줄게 라고 조금 문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규제보다는 좀 완화해서 좀 풀어줬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중도금 잔금 대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기존에는요. 15억 원을 초과를 하면요. 중도금, 이주비 대출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1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이주비나 중도금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 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만약에 내가 15억 원을 초과해서 지금 아파트가 솔직히 지금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서울만 하더라도 15억 원이 넘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허용을 안 해줬는데 이제는 해주겠다라고 예외적으로 지금
허용을 해줬습니다. 사실 15억 원을 넘는데 잔금 대출을 받기 어려우면 나머지에 입주할 때 이게 잔금 마련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해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이제 저 같은 다주택자가 포함이 되는데요. 다주택자에 한해서도 조금 예외적으로 정부가 풀어줬습니다. 자, 다주택자는요. 다 필요 없어. 그냥 너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잔금 대출을 받으려면 동일 금융기관에서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잔금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너 중도금 대출도 상환해야 돼. 막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를 했는데요. 이제는요, 내가 만약에 중도금 대출 취급 금융회사와 다른 곳에서 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도요, 여러 기관에서 자유롭게 금리가 낮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대환을 허용해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또 은행을 갈아탈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범위 내에서 잔금 대출을 허용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또 예전보다는 규제가 완화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주택 임대 또 매매 사업자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관련 내용이고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를 한번 봐주시면은 또 다른 변하는 점이 있는데요. DTI랑 DSR을 산정할 때 부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서는 배우자가 주택이 있을 경우에 소득 합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배우자가 한쪽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소득을 합산해서 시행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받으려고 할 때 부부 합산을 기준으로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 소득이 합쳐지면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나는 거겠죠. 그런데 다만 DSR은 40%로 변동이 돼 있으니까요. 부부 합산 연소득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제 보도자료를 보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제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LTV를 주택 가격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무조건 풀어줬고요. 그리고 최대 대출 한도도 6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부 합산 연소득도 보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DTI랑 DSR이 걸려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한도가 늘어나진 않았다. 그리고 처분 기간도 늘어났고 2년으로 또 그다음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 예외 한도도 적용했던 점에서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조금 사실은 아쉬운 점은 조금 더 현실성에 맞게 저는 대출을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그러니까 무주택자에게 대출 한도를 풀어줬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집을 사기 쉽지 않은 환경이잖아요. 일단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조정이 됐다고 해도 고점인 상황, 그리고 대출 한도가 늘어났다고 해도 지금 대출 이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담감, 그리고 또 집을 샀을 때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공포감 때문에 집을 선뜻 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를 쭉 풀어준다고 해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소득이 있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 한도가 좀 걸린다. 그리고 나는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도 된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저는 대출을 더 많이 풀어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거를 상환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집을 사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능력치를 그냥 본인이 판단을 해서 나중에 집값 하락에 대한 부담, 상환에 대한 부담도 본인이 책임질 수 있게 대출 한도를 조금 더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쉬웠어요. DSR이 이미 40%로 걸려 있는데 이 LTV만 풀어준다고 해서 전혀 많이 한도가 늘어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요즘에 사실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8월 1일부터 대출 한도가 늘어났는데 그럼 과연 집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나겠냐라고 시장에서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엄청나게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데 특히 금리 인상, 대출 이자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20, 30대 내 집 마련 비중이 확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가 풀어진다고 해도 청년층에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정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조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내 집 마련이 필요한 2030 젊은 층, 그리고 40대까지, 그리고 다만 소득이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내가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뭐 고정금리 혜택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조금 더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서 이분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조금 더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월 둘째 주에 일단 부동산 대책이 나오죠, 여러분. 그때 뭐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 대책이 나올 텐데요. 거기에 공급 대책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대출 규제 완화는 이것만으로는 집을 사기에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공공주택이라던가 아니면은 고정금리로 전환을 해주거나 대출 금리를 좀 인하해 준다거나 이러한 좀 좋은 혜택들이 나와서 좀 젊은 층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8월 둘째 주에 정부에서 또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는다고 하니까요. 어떤 공급 대책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이 나오면 저도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워낙 이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셨어요. 그만큼 대출이 늘어나도 내 집 마련하기 쉽진 않지만 잠재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집값이 올랐지만 내 집 마련하고 싶다. 나는 전세 월세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좀 숨어있지 않았나 싶고요. 늘 여러분 지금 환경이 좋진 않지만 지금 단기간은 아니어도 멀리 장기적으로 내다보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을 꼭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대출 한도가 늘어났지만 사실 집을 사기 쉬운 환경은 아닙니다. 대출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고 8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대출 금리를 더 올릴 예정이라고 하고 있죠. 거기다가 집값 하락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시장 상황도 사실 좋지 않고요. 경기도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뜻 내 집 마련은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정부가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자 그리고 현금이 없는 이 무주택자들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대출 관련한 내용 또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또 인스타 개인 DM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날씨가 많이 더워요. 보양식 또 챙겨 드시면서 또 열심히 힘내서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손품 발품 공부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집 마련이 아니라도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같이 세워보면서 이 여름을 열심히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민여 물러갈게요. 안녕.